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또한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애착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이는 것이 수양력을 얻는 빠른 방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 모두 애착탐착을 떠나서 담담한 맛으로 온전한 정신을 지켜나가는 공부인 되어지기를 염원해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담담한 법연님들이 오셨는지 인사 나누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완도 불목교당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성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완도 불목교당 본공회장을 맡고 있는 장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새벽 일찍 출발하셨으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굉장히 그 밝은 기운이 쫙 이 스튜디오 들어오시는 순간 스튜디오가 밝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인연, 그 법연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두 분은 어떤 인연이신지 그 인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35년 차 부부로 살고 있으면서 원불교 불목교당 도반입니다. 부부이시고요. 네. 우리 주연님께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싶으신가요? 두 분은 어떤 인연이신가요? 35년째 부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연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소개를 해주고 싶으신지요? 성덕님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이제 도반이 된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네. 도반이 된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있어서는 다음에 태어나도 성덕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뭐 순간적으로는 네. 뭐 믿고 뭐 미워서 뒤돌아서서 네.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돌아서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하면 이만한 사람은 나한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멘트시면 거의 끝나갈 때 서로에게 영상 편지 정도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신데 첫 시작부터 이렇게 정말 지중한 법연임을 암시하는 스토리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인연이시고 또 어떤 법연이 되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서서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도 불목교당의 김성덕 교도, 장주현 교도님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요. 나는 원불교와 어떻게 첫 인연이 되었는가? 나는 원불교와 인연이 어떻게 되었는가입니다. 우리 성덕님, 원불교와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요? 네, 저는 그 직장 생활 퇴직을 하고 네. 노후 생활을 축사를 하면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완도에 그 수의사를 하고 계시는 가까운 지인분의 소개로 네. 축사를 인수를 해서 네. 이렇게 해오다가 언젠가 제가 일만 하지 말고 당신도 교당에 나가서 교무님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는 주연님의 강력한 설득에 힘입어 저도 교당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 3번인가 주연님이 이렇게 법회 갔다 오시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법회 갔다 올 때마다 늘 일만 하고 계시고 일요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법회 가서 교무님의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때? 그렇게 한 3-4번 정도를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일까? 정말 한번 나도 한번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해볼까? 원불교를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조용히 우리 주연님과 같이
교당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첫 우리 불목교당과의 인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한이 오래되진 않으셨네요. 몇 년 정도 전 이야기입니까? 네, 한 축사를 하려고 이사 온 지는 한 5년 됐고, 네. 7년 됐고,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전. 네. 5년 전에 인연이 되어서 지금 원불교의 그 공부하는 재미가 아주 솔솔하시다는 이야기를 네, 전에 들었고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아내이신 주연님 덕에 원불교와 5년 전에 첫 인연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주연님께서는 어떻게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퇴직을 하시고 네. 이제 완도로 불목리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이제 저는 절에를 다니는 불교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절에를 다녔는데 이제 이곳에 이사를 오니까 불목리에서 이제 나도 절에를 또 한번 나가봐야지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저희 집 옆에 사시는 노 교도님인데 네. 성타원님께서 저한테 살며시 오셔서 교당을 한번 원불교 불목교당을 네.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인사치레로. 인사치레로 네, 네. 그러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네. 슬쩍 오셔서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풀도 한 번씩 이렇게 뽑으시면서 네. 그러시길래 연세가 많으세요. 80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가서 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저도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차피 제가 원불교라는 곳은 제가 잘 몰랐죠, 정말. 알긴 알았어도 원불교에서 저는 생각하기에 불교를 이렇게 생각했지 원불교에 대한 거는 잘 모르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생각하고 갔습니다. 네. 가서 성타원님 아무튼 연원으로 네. 제가 갔다가 이제 인연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이제 거의 7년 전? 그렇죠. 6년이나 뭐 그렇게 된 6, 거죠. 7년 전 정도에. 와서 그러면 얼마 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성타원님이시라는 그 불목교당의 교도님이셨던 네네. 성타원님의 고도의 예. 교화 전략 중에 하나였는지. 그러죠. 그러죠. 저 새로운 두 분이 딱 이사를 오셨으니 교화의 타겟으로 딱 저분들을 좀 교당으로 이끌어야겠다, 이 법으로 이끌어야겠다 마음을 탁 먹으신 성타님의 고도의 교화 전략에 두 분이 결국 교당으로 들어서게 되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아니 성타원님은 교당에서 어떤 상당한 그 어른으로 아니면 입지가 상당히 있으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되셨고 신심이 굉장히 신심이. 좋으시고 새벽마다 조석신고 꼭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네. 저기 어느 집이 이사를 왔는데 영흥리에 네. 불목리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희가 그때 성타원님 그 고도의 교화의 교화 전략에 전략에 넘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렇게 법연이 탄생하는 순간 같아요. 쉽지 않은 거죠. 네. 사실은 정말 전혀 어려운 본인은 거거든요. 마음이 없었는데 네. 그 주변에 사시는 그 인연이 어떤 인연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인연이 있는 가서 거죠. 풀도 그죠. 매주고 관심도 보이시면서 네. 또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손도 넣어주시면서 가자고 하니까 또 그죠. 거부할 수 없는 그 첫 걸음이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었네요. 네. 성타원님 연원이라 더 대접도 막 받고 그러신가요? 왜냐하면 누구 연원이냐에 따라서 그분 연원이야 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있기도 한데 예. 성타원님이 이렇게 교당으로 인도하셔서 교당에서도 더 환영하고 뭐 그런 분위기셨나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 처음에 나가니까 그런 분위기였는지도 잘 몰랐죠. 네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신입 교도분이 오셨어요. 네네. 오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았는데 네. 다른 교도님이 기존에 계시던 교도님이 네. 내 자리인데 그러셨다고. 네. 그래서 저쪽 자리로 갔대요. 네. 그 옆자리로 갔는데 어머 이건 내 자리인데 또 어머. 그러셨나 봐. 아하. 그래가지고요. 그 교도님이 어머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구나. 아유 거기
저 같아도 본인이 앉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회장 언니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네. 아우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한 분이라도 오시면 네. 우리가 끌어야 되는데 네. 아니 저기 뭐야 언니 저기 그 법무님이 오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하고 이제 상의를 드렸어요 회장님께. 그랬더니 저기 뭐야 그랬어. 그래서 근데 언니 나는 절대 그런 거 없었는데 내가 그랬더니 너는 성타오님이 이게 연원을 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한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왜 이렇게 성타오님의 영향으로. 그 군대를 가면 그 선임이 누가 이렇게 케어해 주냐에 따라서 그 선임이 잘 살고 있으면은 후임으로만 가더라도 야 이게 그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주연님은 원래 이제 불자셨고 그러다가 원불교를 만나서 교당으로는 첫 걸음을 갔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안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갔다가 공부에 깊은 재미를 못 붙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정말 원불교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한 어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는데 그 장면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불교도로 있으면서 금강경을 한번 사경도 해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경도 해보고 했는데 그 뜻을 깊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장 큰 경전이라는 금강경을 제가 모르면서 읽고 또 써보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교당을 갔는데 그때 마침 부처님 오신 날 그 행사로 일주일간 기도가 있었어요. 금강경 기도가.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갔더니 교무님이 저녁에 금강경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금강경 기도를 해석을 들으면서 제가 뭔가 이렇구나. 이렇게 어려운 게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구나. 많이 뭐 완벽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만 이런 거였네 라는 제가 그런 충격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감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또 원불교가 다른 불교에서는 뭐 관음제일이나 이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교무님 법회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다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몰랐던 것도 알면 또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그동안 많이 배웠던 금강경이었지만 교당에서 교무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그 금강경이 새롭게 정말 들리셨던 거네요. 뭔가 안목이 트여지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내분을 통해서 원불교에 이제 가자 일요일 날 이렇게 일만 하지 말고 나랑 가서 마음 공부도 좀 하고 교당도 좀 가서 좀 교무님 설교도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해보자 공부해보자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됐는데 가자고만 한다고 또 남자들 또 고집 한 고집이 있어서 또 가자고 한다고 또 안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시게 된 어떤 마음을 움직이게 된 어떤 그런 뭐 결정적 사건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교당을 법회 때 같이 갔는데 네. 그날따라 이제 교무님 설교 말씀이 부모에 대한 설교 말씀이셨어요. 네. 그래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 그 저희 부모님이 노안으로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셨었는데 마침 교무님의 설교 말씀이 부모 피은, 부모 보은, 부모 배은 이거에 대한 그 설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첫날 그렇게 불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법회를 갔는데 교무님의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제 가슴 속이 뭉클해지면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야, 제가 강의도 많이 해보고 강연도 많이 봤지만 우리 원불교 불목교당 교당 법회에서 이 정도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다음 주 법회부터 꼭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인연이란 게 법의 인연이란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를 위해서 교무님이 네. 법문을 해주시는 것처럼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결국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네. 참 가셨을 때 처음으로 가셨는데 마침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게 내 가슴에 탁 와 닿으셔서 저녁에 밤새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마 각성을 하게 된 그 계기가 그렇게 또 인연이 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연원이 우리 주연님이신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연님의 연원은 우리 성타원님. 네네네. 아, 두 분이 연원으로 해서 법연으로 이으신 분들이 인연들이 또 있으신가요? 그렇죠. 어떤 분을 이제 교당에 저희 딸이 딸? 예, 저희 딸이 네. 회장님 아드님하고 사이를 그러니까 사돈을 결혼을 맺으신 했어요. 거예요? 예, 사돈을 아, 맞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딸도 연원이 됐고 아, 또 딸 연원이 됐고. 바로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까지 연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도님께서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까지 까지도 다. 예. 네, 부모님까지 입교를 해서 네. 네, 원불교 가족이 됐습니다. 아, 정말 이 소름이 정말 돋는데 우리 성타원님, 네, 성타원. 성타원님의 인연 한 분으로 인해서 그렇죠. 얼마나 그거야. 많은 예. 그 법의 인연들이 이렇게 쫙 연결되고 이어지는 걸 보면 네. 한 분 한 분이 기가 막히고 또 두 분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인연이 또 다른 법연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두 분은 도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모든 걸 딱 놓고 시골로 네. 완도와 그 전에 인연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시고 네. 그 수의사 지인 그 한 분 그 인연 보시고 가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목교당에 이제 처음 성타님 인연으로 딱 들어가셨어요. 첫 인상, 불목교당에 대한 인상과 여러 느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첫 만남을 한 불목교당은 어떤 교당이었나요? 제가 불목교당을 이제 처음 갔는데 네. 이제 성타원님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잖아요. 이제 처음에 안 갔습니다. 네. 왜냐 처음에 갔다 왔는데 네. 처음에 갔더니 나이 드신 교도님들만 많이 계셔서 네. 아 내가 이렇게 교당을 다니면 네. 종교생활도 사회생활의 일부인데 네. 네. 이렇게 도반이 되려면 좀 맞고 나이도 대화도 좀 비슷하고 하고 대화도 좀 연배가 돼야 돼야 될 텐데. 되는데 네. 이제 그거에서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몇 번 안 갔죠. 안 네. 가다가 성타원님의 지금 생각하니까 성타원님이 굉장하신 네. 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켜보신 것 같아요. 지켜보시다가 네. 이제 저하고는 큰 인연이 되는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켜보시다가 교당에서 저 장구도 배우고 네. 뭐 사물놀이도 한다는데 한번 가서 배워보지 또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는데 그 전에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점심을 먹고 왔어요. 마침 네. 점심을 교당에서 저희는 먹거든요. 네. 네. 떡국을 먹었는데 떡이 목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안 갈 것 같아서 네, 네. 못 갈 것 같아서 네. 빚지는 것 같고. 빚진 네. 것 같아서 목에도 걸리고 마음에도 걸렸는데 네. 사물놀이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장구나 뭐 이런 걸 배워보지 취미생활로 아하. 그러길래 이제 다시 한번 가게 된 게 그러면서 법문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다 인연이 된 거죠. 예. 그 성타원님 성함을 한번 좀 알려주시면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정말 교화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예. 성타원 성함 본명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황성봉입니다. 황성봉. 봉자. 네, 예. 성타원님이시고 아마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연원으로 정말 멋진 교화 활동을 하신 것 같으신 그런 느낌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네요. 처음에는 정말 나이 드신 분들 이거 난 못 다니겠어라고 했지만 사물놀이라든지 다른 활동을 통해서 활력 있는 교당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한번 다녀볼까 이런 마음 그러던 차에 금강경 공부를 하시면서 네 교당과 더욱 가깝게 되셨고 5년 전 처음 가셨을 때 교당 첫인상, 네, 첫 만남 느낌 어떠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이렇게 교당에 갔는데
대부분이 80 전후에 그 연세 드신 원로 교무님, 아니 교도님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원불교가 생소했고 모든 것이 서툴렀고 뭐 독경서부터 설교 말씀부터 그 진행 자체도 생소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교당을 다녀야 되나 처음에 이런 갈등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끝나고 그날 끝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때 떡국은 아니었죠? 저는 떡국은 아니었습니다. 떡국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원로 그 여자 원로 교무님 교도님들이 저에게 오시더니 우리 교당에 영계교도가 들어왔다고 영계교도가 들어왔다고 난리를 치고 손을 잡으시면서 네. 칭찬과 격려와 환영의 그런 해주시는 모습이 그때 당시에 선하게 이렇게 지금도 생각납니다. 거의 청년급으로. 그렇죠. 청년 영계라는 표현은 쉽게 나오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네. 아하. 그래서 정말 불목교당 그렇게 다닐까 말까 처음 이렇게 환영했던 그 기운이 쟁쟁하신데 지금은 교도 부회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더 들어보니까 뭐 입구에서 교도님들 맞이하시는데 아이고 우리 부교무님이라는 칭호도 들으신다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언젠가 한 작년부터 제가 물론 신입 교도지만 저희 교무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부회장 정도가 됐으니까 신입이란 말을 좀 빼라. 저희 교무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언젠가부터 교무님이 이제는 성덕님이 부회장도 되시고 이랬으니까 교당 앞에서 우리 교도님들을 한번 맞이해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날부터 한 2년 정도를 지금 이제 법회 때 오시는 교도님들을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부터 어느 그 원로 교도님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부교무님 나오셨습니까? 민망도 하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이제 한 3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많은 공부심으로 교도님들을 진솔하게 대하다 보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해서 아주 기분이 우쭐한 교도님들이 붙여주신 별명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회 사회도 보시고 또 경강 발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 짧지만 상당히 교무님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엑기스를 상당히 받아서 공부도 하시고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 이야기도 조금 해주신다면요. 저희 교무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교당의 주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작년 초인가요? 작년 초에 새로운 회장단을 꾸리셨는데 그때 당시에 3년밖에 안 된 제가 감히 초고속 승진이시네요. 초고속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회장을 맡으면서 각종 사회라든가 법회 사회라든가 또 경강 또 지역사회 교화를 위한 사물놀이 강습 또 모교 공부방 또는 뭐 저희 교당에서 매년 하고 있는 켈터 음악회의 준비 과정이라 또는 활동들 이런 거를 하면서 그 교무님의 말씀이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에 늘 보감 삼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심히 교당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목교당은 교무님께서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셔서 모교 공부방을 통해서 교도님들에게 그 바른 정신, 대중사님의 가르침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교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어진다는데 우리 부회장님 댁에서도 모교 공부방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1년 입교해서 1년 정도 됐는데 저에게 공부가 원불교 공부, 마음 공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계기가 바로 모교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날 목요일날 공부를 하게 돼서 교당에서 하기는 그렇고 성덕님네 집에서 주연님네 집에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해서 저희는 영광이죠. 모교 공부방을 교무님 모시고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방을 연다는 게 엄청 커다란 영광이고 해서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서 저희 집에서 한 2년 정도를 공부를 계속했죠. 목요일 저녁마다 한 2시간 정도씩. 네. 이것이 오늘날 저에게 큰 공부심을 가지게 하고 네. 또 정전 공부를 이렇게 빼우쳐 주신 그런 공부였습니다. 목요 공부방을 통해서 속 깊은 공부를 우리 고리를 통해서 속 깊은 공부를 계속하게 해주시면서 주인을 만들어 주시는 이 또한 교무님의 고도의 교화 전략 중에 그런 것 하나가 같습니다. 상당히 완도라는 지역이 상당히 고도의 전략적인 교화가 잘 통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까 겔터 음악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겔터 음악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무슨 음악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희가 공부했던 법당 이름이 겔터였거든요. 그래서 겔터라는 것은 도를 깨친다, 진리를 깨우친다라는 뜻은 알겠습니다. 겔터 음악회를 해년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데 그 음악회는 교두님들이 주연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어떤 음악회입니까? 교무님이 네. 저희가 오니까 겔토 음악회가 한 1회를 했더라고요. 네. 네, 진행을 해서 저희가 가서 이제 2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무님이 주체로 돼서 이제 교도들이 그러니까 군민, 그러니까 저희 마을의 불목이 주민들과 네. 또 근처의 영흥리 주민들과 그러니까 이제 세 작은 부락에 이렇게 모여서 작은 네. 음악회를 하면서 네. 또 저희가 교화 불공으로 생각하고 완도 지역까지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가수 뭐 아니면 뭐 어느 방송국에서 사회도 보시고 교무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음악회를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은 지역 음악회.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불목교당 주체가 되어서 또 원음 방송이 있으니까 연계해서도 활동도 할 수 있고 교도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물놀이나 이런 무대도 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활동이 그곳에서 펼쳐지는 그런 음악회가 겔터 음악회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주연님께서는 이제 본공 회장님으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불목교당 본공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공회에서 제가 본공회장을 맡은 건 아직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공회로 인해서 어떤 많이 활성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 교도님들이 계시고 같이 준비할 것도 좀 그랬고 그래서 네.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지만 그래도 전에 해오던 모심립, 송편이나 또 뭐 연잎밥이나 앞으로 또 아나바다 운동이나 저희가 이런 걸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거를 하면서 이제 다 좀 더 공부를 해서 다른 교구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지금 보고 더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완도 불목 지역에 맞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 개발하셔서 멋지게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청주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내려가실 때 축산 쪽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평상시에 소를 좋아하셔서 가신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양도 있을 수가 있고 돼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소가 됐는지 그 소와 인연된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그 어렸을 적부터 네. 뭐 기르고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 어릴 적 이렇게 새 둥지를 이렇게 몰래 훔쳐다가 네. 그 새끼를 이렇게 키우고 아하. 뭐 그런 적도 그게 또 재미있었고 네. 그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네. 퇴직을 하고 축사를 하면서 노후 생활에는 소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축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생각한 대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겠죠. 소라는 대동물이. 네. 그래서 처음에 입식을 해서 그 해에 많은 실패를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암소들만 이렇게 사육을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그 새끼 낳는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1년 정도 됐나요? 1년 정도 이제 돼서 아 나도 그 수의사 잘하시는 수의사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수의사분을 2년 동안 졸졸졸 하인처럼 종처럼 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네.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소 이렇게 좋은 소 고르는 법, 또 소 먹는 법, 체열하는 법, 주사 놓는 법, 뭐 이런 각종 치료하는 법 네. 이런 것들을 네.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한 2년쯤 되니까 나름대로 이런 동물이구나. 이게 조금 이게 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이제 그 수의사님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한번 실행도 해보고 저 나름대로 키워보고 또 먹이도 줘보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제 그렇게 배운 것을 우시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출품을 해가지고 네. 판매를 한번 첫 해보러 갔습니다. 네. 근데 우연하게도 그날따라 한 5, 600마리 나온 것 중에 네. 저희 소가 2등을 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게 상금이 네. 또 그 잘 키웠다고 상금이 뭐 한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얼마 안 상금은 됩니다만은 네. 그래서 네. 그걸 줄 줄 알았더니만 네. 그날따라 1등만 준다고 그래서 아하.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웃에 소 키우시는 분들이 네. 저한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를 키웠냐. 어. 그때 마침 또 원불교에 제가 입교를 해서 첫 경강을 했을 시기예요. 아하. 그때 마침. 그래서 그때 또 경강 제목이 네. 그 사유 중에 지자본이하고 자리태하에 대한 그 경강이었는데 네네. 그 경강을 하고 나서 한 이틀쯤 됐나? 그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동네 지인 한 분이 네. 저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은 소를 고를 수 있고 저하고 똑같이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주연님이 귀찮게 뭐 그걸 그렇게 네. 이렇게 다 알려주고 그러냐. 그렇죠. 좀 당신만이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도 노하우인데. 네, 이걸 뭘 네. 이렇게 알려주냐. 네. 그래서 부부싸움도 좀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랬는데 그거에 개의치 않고 네.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제가 배운 것, 수의사한테 배웠던 것을 그대로 다 알려줬어요. 아하. 그 사람이 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물어보러 다니더라고. 네. 그래도 한 번도 귀찮게 생각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알려줬어요. 완전 교법대로 예. 실천하셨네요. 그래서 교무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령님은 이렇게 경강한 그런 법문을 네. 이렇게 써먹냐. 네. 그래서 이제 지자본이 자리타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네. 축사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마음의 소 한 마리씩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 길들이는 그 과정, 모구 십도송이라는 네, 모구 십도송. 네. 우리 마음속으로 다 키우고 있는데 실지 소를 키우시잖아요. 네. 실지 소를 키우면서 마음속도 같이 지금 잘 키워가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법을 만나기 전에도 소를 키우셨고 또 교법을 만나서도 소를 키우고 계시고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그 교법을 만나기 전에 그 소를 키울 때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가 그 우리 사람들과 친숙한 동물이고 또 정성을 다해야 키워지는 동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농경사에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네. 소가 그렇게 귀중한 동물이고 친숙한 동물인데 이것이 언젠가부터 이게 금전화, 상품화돼서 네. 이제는 돈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회로 전락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를 봤을 때는 네. 화가 나서 술도 먹고 네. 우리 주연님하고 싸움도 하고 네. 뭐 이랬었습니다마는 네. 우리 교법을 만나서 지자본이 자리타의 마음으로 소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네. 교법을 만난 이후로
소 키우는 게 그렇게 즐겁고 네. 또 실패도 없고 네. 잘 되고 그래서 먼저 저희 주연님한테 많은 칭찬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주연님, 생각할 때 네. 이렇게 도심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갈 때는 네. 좀 우아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냥 네, 네. 예쁘게 펜션이나 전원주택. 전원주택 네. 짓고 이렇게 아침에 촥 이렇게 물 주고 네. 꼭 가꾸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던 삶을 조금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축산업이라는 정말 소똥도 네. 치워야 되고 그다음에 커다란 이게 뭐 새끼를 낳으니까 뭐 밤낮 없이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네. 반대는 하지 않으셨는지. 아, 제가 처음에 네. 성령님이 소를 키운다고 하실 때 제가 어쩐 소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왜 뭐 무슨 소를 키운다고 네. 그러시냐고 네. 이제 그리고 제가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소 키운다는 게 이제 내려가려면 땅도 사야 되고 그렇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렇죠. 축사도 있어야 되고 네. 가장 중요한 소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네. 이게 본격적인 사업이 되는데 그거를 과연 이 사람이 소를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네. 어떻게 소를 키우려고 이런 사업을 벌리려고 할까 네, 네. 생각을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잘할 사람이라는 배우면 알면 잘할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성실하고 네. 그런데 그래도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 여자인지라 네. 제가 반대를 좀 했었죠. 네. 그랬는데 뭐 땅도 알아보고 이제 부동산에 내놓고 이렇게 돼서 이제 알아서 이제 장만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인연이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인연이 또 제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집을 계약을 하고 이제 더 있다가 오려고 그랬어요. 네. 이제 좀 더 있다가 벌고 오다가 네. 그러다가 오려고 했는데 자꾸 눈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불목리 그 집이 네. 안 되겠다. 정리하고 가서 집을 싹 고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네. 가서 하게 됐어요. 근데 네.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왜냐하면 왜 그러실까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제가 불목리에 와서 부처님의 눈이라는 불목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네. 뜬금없이 네. 그랬는데 그 불목리를 보면서 내가 인연이 있나 보다. 근데 또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숙순봉이 저희 집 마당에서도 보이고 안방에서도 보입니다. 거실에서도 보이고. 숙승봉이요. 네. 그래서 숙수봉을 보면서 그러니까 합장을 하고 네. 매일 뭐 그렇게 일할 때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제일 좋은 점은 첫째 불목교당을 만났다는 거죠. 제가 네. 원불교를 알게 됐다는 거.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희 딸이 결혼을 해서 네. 배필을 만났고 네. 또 그 부모님 사돈 어른들과 영생의 법연이 됐다는 거. 그게 저에게는 또 큰 재산이고 네. 또 세 번째는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생의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돼서 또 교무님과도 어떤 인연이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됐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전이죠, 반전. 네. 말하자면 네. 반전이 된 거죠. 제가 반대를 했지만 네. 이거는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간사 시절에 대산 종법사님께서 완도에 여름이면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숙승업진봉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모든 업이 다 쉬어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근데 그곳에서 살고 계시고 마당에서 보이면 그 산이 그 산이고 정말 스승님의 기운을 제대로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얼마나 불현이 기쁘시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청주에서 완도 불목으로 가셔서 원불교와 인연이 되셔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실까 하는 정말 생각이 이게 소 때문인지 전생의 인연 때문인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도님 지금도 우리 아내분을 주연님이라고 부르면서 존칭과 경어를 쓰고 계신데요. 이 과정에서 교무님께 크게 꾸중을 들으셨던 일이 있으시다던데. 네. 언젠가 교당에서 행사를 마치고 네. 식사를 하는데 저 자신도 모르게 집에서 하던 네네. 그런 말이 우리 주연님한테 네. 어이 어이
뭐 보통 그러잖아요. 숟갈 하나 갖다 줘. 어이 숟가락 하나 줘. 그럴 수 뭐, 있잖아요. 야, 뭐 이렇게 이제 집에서 하던 네네. 그런 버릇이 습관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우연찮게 교무님이 보셨나 봐요. 네. 그래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저한테 아니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도님들 많은데 어떻게 귀하신 그 우리 저 주연님한테 네. 부인한테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 있냐고 호되게 아주 뭐 보통 혼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날도 저녁에 와서 많이 울곤 했었는데 눈물이 좀 많으시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시간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우리 주연님 집에서나 네. 또 교당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어떤 경우가 돼도 네. 우리 주연님 우리 주연님.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네.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습관처럼 네. 어느 장소 어느 네. 때 뭐 누구를 만나든 네. 우리 주연님으로 이렇게 존칭과 경어를 쓰게 됐습니다. 꿈에서도 이제는 안 그러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러십니까? 네. 우리 주연님 네. 어떠세요? 어이 할 때랑 우리 주연님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왜냐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뜨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어이 저 물 좀 갖다 봐. 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유, 당연하죠. 근데 제가 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성덕님 친구분들 이제 부부 모임회를 갔어요. 집에. 네. 그랬는데 성덕님이 이리 와. 그런 거예요. 이리 오라고 나를 소개시키려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기분이 참 나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뭐 네. 그냥 싸우지만 않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교무님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나더니 성덕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뭐 대번 말도 바뀌시고 네. 그래서 교무님의 위력이 크구나 제가 상당히. 네. 아니, 교무님도 불목교단 교무님은 교무님 할만하시겠어요. 이렇게 네. 한마디 하면은 교도님들이 그냥 팍팍 변하는 걸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또 교무님이 카리스마가 좀 있긴 있으세요. 카리스마 있으세요. 있긴 있으세요. 그 교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불목교단 교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은산 김계현 교무님이십니다. 은산 김계현 교무님. 우리 교단에서 카리스마 하면은 몇 번째 안 빠지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교무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교무님과 신뢰가 있어서 그러신지 중매를 해주시죠? 그 중매 이야기 좀. 네, 제가 언젠가 그 이제 소똥을 치우고 네네. 뭐 이러면 네네. 그 사우나를 이렇게 가끔 가는 일이 종종 그러시겠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차됐으니까. 그래 언젠가 사우나를 이렇게 갔는데 어디서 많이 뵌 분이 이렇게 콜라당 먹고 그렇죠. 사우나니까. 사우나에서 네네. 이렇게 만났거든요. 네. 그래 보니까 깜짝 이제 교무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깜짝 놀라서 교무님 그러니까 성동님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네. 교무님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네.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라는 말에 네. 저희 교무님이 성동님 제가 우리 교당에 그 아들이 하나 있는 교도님이 계신데 네. 중매를 써도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죠 교무님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날은 이렇게 끝났어요. 네. 그래 이제 저 사우나 하고 저녁에 우리 주연님한테 와가지고 교무님이 우리 주영이 딸 주영이 이렇게 저 중매를 하신다는데 네. 소개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고맙지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목욕탕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네. 그 이후로 저희 딸과 우리 지금 현재 회장님으로 계시는 네. 그 부부하고 이렇게 사돈을 맺게 되는 그런 경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사돈도 교도 회장님과 교도 부회장님 네.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네. 그분들도 아마 출연하셔서 이야기하시면 진짜 엄청난 스토리가 무궁무진 네, 법연 이야기가 될 그럴 것 것 같은데 같습니다. 자녀분들은 잘 살고 계시죠? 네,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교무님께서 시키는 건 아무튼 정말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고 허투루 지나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시고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면 하시고
사경 공부도 네, 그렇습니다. 교무님은 이렇게 지도위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그 제가 모교 공부방 이제 공부의 계기가 된 게 이제 모교 공부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2년 전에 모교 공부방 끝나고 저한테 공부를 이제 시키시려고 그랬는지 교무님이 성덕님은 이렇게 사경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그 말을 듣고 아 이런 사경 공부도 있나? 그래서 교무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종경 이제 정정 공부는 하고 있으니까 네. 사경 공부는 이제 우리 성덕님 이게 나름대로 사경을 하면서 감각강삼이나 또는 신신작용 처리권도 네. 이렇게 한번 자유자재로 써나가면서 네. 공부를 한번 해봐라 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네. 대종경 서품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중간에 한두 달 정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사경 공부를 하다가 한 두세 달 됐는데 실증도 나고 사실은 네.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었는데 교무님이 그때마다 아유 우리 성덕님 여여하게 하십시오라는 그 말에 지금까지 2년 동안 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은 오늘 아침에는 못했습니다만 네. 이따 저녁에 늦게 내려가면 네. 오늘도 교단품 13장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한 장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대종경 이렇게 사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가 일단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누가 시켜도 다 성인이시고 네. 자기 얼마나 바쁘세요. 또 소 염을 주고 네. 소 똥 치우고 저녁에 오면 쓰러지시기 바쁘실 텐데 사경을 그렇게 빠짐없이 2년 동안 하신다는 것은 네.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재미를 붙이신. 네. 근데 그 과정에서는 교무님께서 우리 은산 김기현 교무님께서 성도님 여여하셔야 됩니다. 이 지도 말씀이 또 쉬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시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불교와 인연 되신 지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우리 교무님 소개로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두 분의 공부나 또 생활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모범이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교무님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사시길래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분 이렇게 출연하셔서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오래되신 분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정말 기한은 짧지만 밀도 있게 공부를 하고 계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정말 들어지고요. 또 교화를 한다는 것이 아까 성타원님이 법연이 되었던 것처럼 뭔가 연결을 내가 마음을 냈었어도 이게 잘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법을 전하고 또 연원이 되고 법인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불목교단과 인연이 되어서 이 좋은 교법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교법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게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 그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교무님이 늘 말씀하세요. 교화에 욕심을 내지 마라. 그 공부 위주 교화종이라는 네.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요. 네. 제가 5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네. 교무님의 그런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가 되면 네. 교화는 자동적으로 된다. 이렇게 공부 위주 교화종이라는 말씀을 늘 하고 계세요. 그래서 평상시도 그 주민들을 만날 때나 우리 교도님들을 만날 때나 늘 그런 공부심으로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주연님이나 저나 늘 이렇게 갖고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언젠가 며칠 전에 그 우리 교당에 네. 그 밑에서 산불이 난 거예요. 교장 밑에서요? 예. 네네. 그게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불꽃놀이 하다가 이렇게 실수로 네. 난 불이었지만
그때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가는 중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 전화로 한 서너 분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자네 교당에 불이 났는데 뭐 하고 있나? 얼른 가봐야지. 아.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 이제 처음에 첫 분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야, 저 자네 교당에 불이 났는데 네. 얼른 가서 불 꺼야지. 뭐 하고 있나?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 불 이제 진화를 하고 네. 나중에 곰곰이 이제 우리 주연님하고 둘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이 작은 마음이지만 저가 네. 그 교당에 다니기 전에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그랬을까? 그 연락을 해주고 이러는 게 앞으로 그런 작은 마음들이 네.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당에 다니는 마음들이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네. 언젠가는 이런 교화에 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한 번은 며칠 됐습니다만은 네. 제가 농사를 잘 못 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매년 도마도 농사를 이렇게 한 60여 그루 이렇게 져요. 네. 그래 한 번은 이웃집 아저씨가 네. 저희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네. 자네는 웬 도마도 농사를 이렇게 많이 져? 둘이서 먹는데 이거 다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짓나? 네, 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희들 교당에 이렇게 원로 교도님들이 참 많으신데 네. 법회가 끝나면 네. 식사를 하십니다. 끝나고 나서 네. 후식으로 도마도를 이렇게 썰어서 네. 이렇게 드리니까 참 맛있게 드시고 네. 이러시더라. 그러니까 그 아저씨 말이 자네는 참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니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거에 힘을 받아가지고 못 짓는 농사지만 더 열심히 농사를 져보려고 네. 요즘도 계속 노력하면 네. 언젠가는 좋은 교화의 인연이 되지 않을까 아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네. 실천을 통해서 내 삶의 주변부터 나누는 그 마음이 네. 감화가 돼서 내일처럼 네. 교당에 불난 게 아니라 교당 밑에서 불이 난 거였죠. 네, 네, 또 네. 방송 보시다가 불목교당 불났어 생각하시면 안 되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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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목교당 밑에서 잠깐 났다가 잘 아무런 사고 없이 다 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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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교화가 되어가고 있겠다는 생각이 네. 정말 전해지는 네. 네. 아마 부부로 사시니까 내용이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죠? 그러죠. 네. 그 토마토 이렇게 네. 잘라주실 때는 꼭 설탕도 이렇게 뿌려서 달달하게. 그러죠, 맛있죠. 네. 불목교당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정말 들어집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원음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감동이 있고 은혜가 가득한 법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을 여러분들께서는 시청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아직 못다한 법연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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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추억의 사진관 순서입니다. 교당에서 결혼식을 올리셨나요? 네. 교당에서 교구장님 말씀이 네. 교당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또 회장님 그 아들과 부회장 네. 딸과 이런 거는 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하는 모습이고 주연님께서 제가 듣지는 지금 못했지만은 저에게 많이 혼났다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또 혼남이 저희 어떤 감정의 혼남이 아닌 법의 혼남이라는 것을 주연님께서 항상 아시기 때문에 5년 동안 혼나면서도 주연님께서 그걸 놓지 않고 법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주연님께서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자, 원불교 공부기를 잡는다는 것이 내 인격의 수양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허술한 점이 있다면 네. 그 점을 작은 거 하나를 허물 하나를 네. 고쳐 나가려고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게 저의 수행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유무념을 챙기는 공부를 잊지 않고 해서 여여하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참 공부인이 되는 것만이 네. 우리가 정말 원불교인으로서의 원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네.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작은 허물도 고쳐 나가는 공부로 유문용 공부를 표시하면서 네, 네. 늘 교우님 말씀하신 대로 여여하게 네. 하겠다는 그런 네. 공부 표준 너무나 소중합니다.